네, 반갑습니다. 자, 3월 1일입니다. 오늘이 일요일이고요. 오후 5시 11분입니다. 네. 제가 금요일날 두 번, 그 다음에 토요일도 지금 또 일요일까지 제가,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장이 좀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장이고요. 굉장히 어려운 장입니다. 또 여러분이 굉장히 갈팡질팡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한 가지 걸리는 거는 금요일날 제가 여러분께 댓글을 좀 남기면서 2000포인트를 좀 깨면 1990 정도에서 한 1970 정도, 아니면 좀 넓게 보면 2000이 깨는 순간부터 1970 정도까지 좀 분할 매수 좀 일부 좀 하셔도 될 듯 합니다 라고 제가 댓글을 남긴 게 자꾸 걸리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다우존스 지수가 25,000포인트 정도는 바로 한 방에 깨지더라도 한 방에 깨지지는 않을 거라 봤고요. 장중에는 25,000포인트를 깨더라도 결국에는 25,000포인트는 금방 회복되는 지점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좀 급락이 나왔을 때, 더구나 금요일이고 하고, 또 미국 선물이 그때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미국 선물이 그때 오전에는 빨간불이었다가 갑자기 오후 한 11시 이후부터인가요? 갑자기 막 100몇 포인트 나스닥이 빠지고 했었죠, 선물이. 그리고 어마어마한 공포감이었지 않습니까? 금요일인데, 더구나 코스피, 코스닥 진짜 급락 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굉장한 공포였지만, 코스닥을 장중에 제가 여러분도 보셨겠죠. 외국인이 조금씩 사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옵션을 풋을 외국인이 팔고 있었다라는 거. 물론 코스피는 뭐 대량을 팔고 있었습니다만은 요런 지점들을 보고 또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다우는 25,000원 정도는 깨질 때 깨지라도 한두 번은 저는 지지하고 간다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엄청난 공포 분위기였다. 이럴 때 오히려 저점 매수가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좀 가감하게 여러분께 그 사인을, 댓글을 좀 남겼었는데, 사실은 내내 그게 좀 걸리더라고요. 혹시 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좀 내내 걸렸는데, 그래서 제가, 토요일도 또 일요일도 지금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도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려면 좀 잘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나고 돌이켜보면 제가 후회가 많이 드는 게 2200 코스피가 2250포인트 정도일 때는 제가 여러분께 30% 정도 현금을 가지시란 말씀 드린 적 있죠. 그때 좀 사인을 좀 더 강하게 그냥 전량 매도 100%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릴 걸 후회가 좀 되고요. 또 2210포인트 2220포인트 왔다 갔다 할 때 지금이 어쩌면 하락의 초입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멘트를 날린 적이 있는데, 그때 그냥 무조건 전량 매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강하게 얘기할 걸 지나고 보니까 또 그런 후회도 되고요. 그때 제가 여러분께 코스피는 2150까지 하락을 열어두셔야 되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좀 늘리셔야 됩니다 라는 말은 여러 번 들었고요. 또 최악일 때는 뭐 장중에 2135 정도까지 좀 밀릴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뭐 어쩐지 뭐 그 덕에 또 조금 현금 비중을 늘리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많이 늘리신 걸 알고 있습니다. 2135를 이탈하면서 제 예상을 완전히 깨고 2135를 코스피에 이탈하면서 그때 제가 여러분께 이제는 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상한 바에 의하면 2135가 최악일 때 지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 자리까지 이탈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이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의 멘트를요. 차라리 그때 무조건 매도하십시오. 그만 어디까지 빠질지 모릅니다 라고 좀 강하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어제도요, 그냥 빠지면 빠지는 대로 그냥 놔둘 걸, 그냥 가만히 있을 걸, 왜 괜히 또 뭐 1990부터 아니면 2000포인트 이하부터는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십시오 라는 멘트를 또 왜 했을까 사실 좀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안 맞으면 또 저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왜 또 이렇게 오지랖이 넓었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 사실 그게 신경이 많이 쓰여서 금요일날 미국 지수를 계속 밤 1시 반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가요? 글쎄요, 일단 다행이요. 미국 시장은 25,000포인트를 뭐 장중에는 크게 이탈했다가 다시 25,000포인트를 어쨌든 지지를 했습니다. 25,000포인트는 단번에 깰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봤죠. 제가 그 내용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또 코스피의 이 지수의 예측은 정말 이거는 신의 영역입니다. TV에 나오는 날고 기는 사람들도 예측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제가 멘트를 남길 때, 당장 폭락할지 모르니까 전량 100% 매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는 자살행위거든요.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나 믿고 손실보 다 던진 사람은 나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죠? 주식 시장에서는 하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좀 느낌 이상하고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뭐 비중 조절 좀 하십시오라든지, 아니면 현금 30% 정도 들고 가십시오 정도,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좀 완곡하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표현들을 잘 캐치를 하셔가지고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자꾸 연구하고 분석을 해서, 나는 더 갈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 나하고 안 맞으면 저한테 질문을 좀 주셔서 이유가 뭐냐, 뭐 주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아니면 토론을 통해서 좀 접점을 찾을 수도 있는데, 또 초보이신 분들은 뭐 저게 뭔 소리야, 뭐 현금 보유하라는 거야, 조금만 보유하라는 얘기야, 좀 시장이 위험 신호라는 걸 말씀드린 건데, 완곡하게 그런 표현들을 좀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좀 많이 아쉽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께 중간중간 저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뭐 어떤 종목을 샀다가 그날 당일 단타만 치고 바로 나왔습니다. 아니면 신종 코로나 관련주를 지금까지 계속 단타 매매나 짧은 단기 매매 해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릴 때는, 저분이 왜 저런 식으로 매매를 했고 왜 저렇게 하는지를 빨리 좀 캐치를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좀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학은을 드릴 수 없고 확신에 차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점, 그냥 제 아는 사람이고 옆에 있는 친구 같으면, 옆에 있는 동료 같으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자리라서, 주식의 영역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신의 영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 앞으로도 제가 아마 그런 표현을 많이 쓸 겁니다. 그거를 잘 좀 캐치를 하시고요. 또 그 내 말의 멘트를 잘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를 제가 한 번도 지금까지 여러분께 제대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다우존스 산업지수죠. 자, 다우존스입니다. 이거는 월봉입니다. 월봉인데요. 하나, 둘, 셋. 자, 월봉산 단기 고점이 나왔고요. 그동안에 다우존스 지수는 뭐 거의 폭탄 돌리기였죠. 고점이 언젠가 나올 수 있는데 거의 폭탄 돌리기였었습니다. 언젠가는 대폭락이 나올 거라 봤고요. 제가 이번에 우리나라 하락 초기에 미국 시장의 그 고점 논란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마저 미국 시장까지 만약 폭락이 나와버리면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미국 시장이 바로 대폭락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시 재차 추가 하락이 나와버린 거고요. 엎침대 덮친객이 정말 우려가 됐는데, 정말 그렇게 나와버리는 바람에 정말 어려운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은 어쨌든요, 뭐 이런 자리에도 보면 팍 뺐다가 올렸고요, 이런 자리에도 훅 뺐다가 올렸기 때문에 좀 지켜는 봐야 됩니다. 미국 시장이 어제가 저점이 나온 건지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요. 25,000포인트 장중에 깼지만 어쨌든 지지를 일단 했고요. 또 뭐 미국 시장도 좀 더 추가 하락은 열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요. 하지만 미국 시장도 이 저점 라인이나 요 자리요, 21,700, 22,000 정도,
또는 요 라인요. 뭐 22,500 정도까지 깨지. 저 60일선을 만약에 훼손하지 않는다면 60일선은 수급선이기 때문에 60일선을 경기선이죠. 60일선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미국 시장의 추세는 뭐 단기적인 하락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신 이제 지난 금요일이 저점인지 아니면 좀 반등 이후에 좀 반등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갈지는 확인은 해봐야 될 듯 합니다. 무슨 말인지 가시죠? 종목들 어제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테슬라 전기차. 저는 그나마도 섹터 중에서는 저는 전기차 섹터가 미국 시장 테슬라가 가장 에너지가 요 최근에는 가장 강하지 않았나. 물론 뭐 지금은 미처 5일선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월봉상 급등이 들어왔고요. 요 정도 고점에서 보면 이 이격은 어마어마한 이격이었습니다. 세력들이 제대로 한번 묶어 나왔는데요. 아직도 5일선에 닿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다음 주에는 이 5일선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올 겁니다. 얼마까지 올라올지는 지금 뭐 계산을 대충 해봐야 되겠지만요. 305원, 390, 470이니까 한 550원 정도, 550달러 정도까지는 5일선에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직은 이제 그 위에 있는데 그 다음 주에는 또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테슬라가 만약에 오늘 저점을 깨지 않고 또는 그 다음 주까지 만약에 다음 주만 깨지 않는다면 그 다음 주는 5일선에 바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때 이 5일선을 지지를 받고 갈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요. 어쨌든 뭐 미국 시장도 지금은 뭐 하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 시장이 만약에 어제 지난 금요일 저점을 깰 수 있는 그 요인은요. 만약 깬다면 정상적으로라면 미국 시장은 저는 25,000포인트 정도가 저는 지지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전에. 그리고 장중에는 25,000을 깰 수 있다. 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지만 제 예상대로 장중에 깼고 종가선은 25,000포인트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맞는데 문제는 지금 아까 어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지금은 코로나 19가 확진자가 10명이 안 되나 8명인가 뭐 되는 건가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숫자가 늘어나서 뭐 50명, 70명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되면 미국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이 지난 저점을 깰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왜냐하면 또 한 70명 되면 또 호들갑을 떨 거 아닙니까? 미국 시장에서 와 이게 뭐 급속도로 퍼질 수 있다 이러면서 뭐 다시 한번 시장을 또 확 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내용만 아니라면 정상적인 어떤 기업의 실적이나 정상적인 어떤 모멘텀이라면 저는 25,000포인트를 크게 이탈하기는 쉽지 않은 자리라고 봤거든요. 하지만 그건 두고 봐야 됩니다. 미국 시장에 유럽에도 지금 보면 이탈리아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추세가 확진자가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우리가 바닥을 지금은 논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지금 바닥을 논한다라는 것은 좀 성급하지 않을까요? 뭐 물론 뭐 지나고 보면 이 자리가 바닥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여러 상황 자체는 우리나라도 지금 매일매일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좀 더 심하게 악화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1000명이 되면 순식간에 2000명이 될 수 있고 3000명이 될 수 있는 거 3000명이 되면 순식간에 또 10,000명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조금 더 지켜보자. 조금 나중에 비싸게 사는 한이 있더라도 좀 지켜보는데 일단 미국 시장은 테슬라 일봉 한번 볼까요? 일봉을 보시면 많이 빠졌거든 최근에요. 요 출발하기 직전인 자리가 바로 요 자리였는데 차트가 이때부터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요 자리까지 다시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일단은 좀 반등이 들어왔고 양봉이 떴죠. 일단은 양봉이 떴으니까 미국 시장도 일봉상 보면 이 5일선이 미처 따라오지를 못하게 심하게 내렸죠. 그동안에 그냥 뭐 1000포인트는 기본으로 빠졌으니까요. 순간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자율적인 반등이라도 들어올 자리다. 저는 그 자리를 25,000포인트 전후라고 봤습니다. 어쨌든 자율적인 반등은 들어올 거라 보고 있고요. 당장 위로 올라갈지는 못하더라도 또 눌려지고 또 오르락내리락 좀 하다가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한 750불 정도까지 아니면 700불 정도 750불 정도까지는 좀 반등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추세를 좀 봐야 될 듯 합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도
어쨌든 코스닥을 외국인이 샀는데요. 지난 금요일날. 월요일날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반등을 줄 때 이 코스닥을 외국인이 파는지, 오늘 금요일에 샀던 물량을 또 콜을 외국인이 팔았지만 월요일날 다시 콜을 사는지 아니면 콜을 파는지, 그것도 우리가 면밀히 체크를 해 보시면서 월요일 장중에 외국인이 코스닥을 한 오늘 산 물량 정도 이상을 팔아버리면 같이 팔아야 됩니다. 아니면 오늘 산 물량의 절반 정도만 팔고 있으면 절반만 팔고 화요일까지 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오히려 조금 산다든지 풋을 여전히 조금 더 팔면 그때는 월요일날 매도하지 마시고 화요일까지 끌고 가보시죠. 장중에 동향을, 외국인 동향을 유심히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종목별로도요. 자, 종목별로도 코스모 신수제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외국인이 어제 11만조 천주가 들어왔죠. 기관은 물론 조금 팔았습니다. 근데 개인이 좀 많이 팔았고요. 코스모 신수제도 미처 5일선이 지금 따라오지는 못하게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5일선 근처까지는 한번 붙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반등을 준다면. 그랬을 경우 외국인이 월요일날 11만주 샀던 물량을 조금씩 매도해 나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정말 그렇게 매도를 해 나가는지, 한 번에 11만주를 팔아버리면은 그때는 뭐 같이 팔아야 되는 거고요. 절반 정도나 또는 3분의 1만 팔면 같이 3분의 1 절반 정도 팔면서 그 다음날까지 끌고 가보셔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장중에 매매 동향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시장의 매매 동향도 체크하시고 종목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코스모 신소재보다는 단기적으로는요, 이런 저기 뭡니까, 세경 하이테크 같은 이런 종목이 좀 빠리빠리 좀 등락폭도 좀 많고 반등도 좀 빠리빠리 움직이지 않을까, 수급이 아직 괜찮은 편이라서 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세경 하이테크는 어쨌든 추세가 요 추세를 깬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코스모는 요 자리를 깨버렸거든요. 여기도 깨버리고요. 엉덩이가 많이 쳐져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좀 힘은 없다 지금은. 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전기차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하락시마다 섣불리 매수할 필요는 없고요. 맥점마다 들어가서 또 반등 주면 짧게 끊고 넣고, 저는 지금 현재 그런 전략이거든요. 코스모 신소재가 내일 만약에 월요일 좀 반등이 들어오면 뭐 한 9,000원 정도, 9,100원 정도, 심하면 9,200원까지 갈란지는 모르겠지만 또 좀 반등 주면 분할 매도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코스모 신소재가 9,300원까지 올라가 버리면 그때는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세가 이게 저점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은 저는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냥 뭐 내일이나 모레까지 만약에 반등이 들어온다면 최대치가 한 9,100원에서 9,200원 정도까지가 최대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등 자체가. 그래서 그 정도 반등 주면 한번 잘라주시고 또 시장을 지켜보시면 오늘 저점을 또 한 번 더 깨는 모양이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8,600원이든 8,650원이든 또는 뭐 8,500원 그 정도 근처 한번 오면 또 한번 잡아서 또 한 9,000원까지 근처 올라오면 또 매도하시고요. 그런 식으로 맥점에서 잡아서 단기 반등 시에 짧게 묶어 놓는 지금은 그런 전략이 맞는 것 같고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이 시장에 비해서 다소 약한 종목군에 지금 현재는 들어가는데 어쨌든 시장은 저는 당분간은 좀 저점이 조금 낮아지고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는 그런 박스권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모 빠지면 반등 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저점을 살짝 깨는 모양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반등이 고점은 낮아지고, 이런 식의 저점이 낮아지는 이런 정도의 박스권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박스권요. 그런 식의 박스를 만들다가 지금 제가 예상하기로는, 예상이라는 것은 주식시장의 예상이라는 것은 정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일단 예상을 해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혹시 미국 시장 급락으로 해서 한 번 더 급락이 나와버리면 그때는 코스모는 좀 어렵지 않나. 앞자리 8자가 7자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최악일 경우에, 정말 최악일 경우 미국 시장의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유럽 시장으로 퍼져버린다 이렇게 되면은 8자가 7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때는 뭐 7자가 오면 비로소 저는 뭐 7,800이 될지 7,500이 될지 모르겠죠. 그때는 저점이 올 거라 보는데 어쨌든 지금은 단기적으로 짧게 먹고 놓는 전략을 가지면서 시장을 계속 추세를 관망하시면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고요. 또 일부 반대편에 있는 신종 코로나 관련주들 중에서는
가능하면 좀 대장주, 핵심주 위주로만 좀 체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주변주 같은 종목들은 의외로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만약에 뭐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뭐 KM이나 또는 뭐 시젠이나 또는 웰크론이나 또는 뭐 EDGC 같은 종목도 좀 우리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고, 이런 종목도요. 뭐 그 다음에 마이크로 디지털 같은 종목들도 좀 뭐 하나 둘 세 번째 한번 조정 놓으면 받고 그 다음 다시 올리는 뭐 이런 거, 마이크로 디지털 같은 이런 종목들, 백강산업 같은 이런 주변주보다는 이런 그 신종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도 핵심적인 종목만 좀 우리가 유심히 보면서, 예를 들어서 웰크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파동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파동이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모르는 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빼고 요 고점을 어쨌든 돌파를 했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런 식의 오파가 현재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끝난 건지, 아니면 하나 둘 그 다음에 요 고점을 느끼는 파동이 한 번 더 나오고 셋 넷 다시 한번 요 고점을 돌파하는 오파까지 나올지, 만약에 다시 한번 요 고점을 넘기는 이런 오파가 나와버리면 시장은 다시 한번 급락할 가능성이 많고요. 만약에 요런 식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런 식의 오파가 완료가 됐다면 시장은 어제가 바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보면 외국인은 어제 많이 팔아버렸죠. 외국인은요. 지분율 0.6밖에 안 남았고요. 물론 외국인이 주도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웰크론이 요 21선을요. 21선이 현재 얼마냐면은 6,800원입니다. 요 21선을 종가상 지지하는지를 좀 보시고, 만약에 웰크론이 요 21선을 깨버리면 그때는 좀 추세가, 시장의 어떤 변화가 좀 나올 조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나 또는 내 종목의 매매 동향도 보셔야 되지만, 코로나 관련주가 어느 정도의 지금 현재 움직임을 가지고 가는지, 특히 핵심주들 그것도 좀 유심히 체크를 하셔서 이 고점을 한번 넘기는 상승이 나올지도 우리가 가능성도 가지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이 고점을 못 넘기고 20일선을 깨버리면 시장은 어느 정도 바닥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서 지수 관련 이런 종목들은 제가 말씀드린 맥점마다 한번 잡고 반등점을 풀어주고, 또 관망하고 있다가 그 저점을 살짝 깨는 또 어느 분봉을 보시면서 또 맥점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잡고 또 반등점부터 한번 뿌려주고, 이런 식의 매매를 당분간 진행하시고요. 만약에 저점에 잡았는데 뿌렸는데 빠질 듯 하다가 더 이상 안 빠지고 버티는데 더 고점을 넘어선다. 예를 들어서 아까 코스모 신소 제가 예를 들었죠. 코스모 신소재 예를 들면서 혹시나 모르니까요. 8,890원이지만 내가 9,100원 정도에 뿌렸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9,200원을 넘겨버리더라 장중에, 그러면 얘기가 좀 하고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9,300원을 돌파했다. 저는 9,300원 정도에서는 코스모 신소재가 만약 간다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옆으로 행보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9,300원을 돌파하더라도 옆으로 상당히 행보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는데, 어쨌든 9,300원을 돌파했다는 자체는 시장에 완전히 변화가 돌아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코스모 신소재 행보할 때 다른 종목도 사서 먹으면 되니까, 그런 식의 종목들의 어떤 변화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체킹하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삼성 SDI에 대해서 좀 말씀 좀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삼성 SDI요. 자, 오늘 일요일이니까 여러분과 좀 대화한다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이제 우리 제 영상 보시는 분 항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삼성 SDI는요, 어쨌든 뭐 캔들만 놓고 보면 지금 뭐 바닥점이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좀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종목도. 하지만 그 반등은 지금으로서는 저는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지금 확률이 그렇게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그런 다음에 재차 한 번 더 밀리면서 이 캔들을 살짝 깨는 모양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지난번에 항상 말씀드린 28만 5천원 정도까지도 한번 열어두셔야 되고요. 주식이란 건 꼭 28만 5천원 꼭 와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28만 5천원을 제가 좀 강조해 드린 거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네. 어제 주봉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월봉상으로? 주봉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28, 요 기준선하고 요 11선,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전환선인가요? 전환선까지 다 맞물려 있는 자리가 28만 7,500원 정도에서 28만 5천원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또는 28만 1,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구간 28
28만 한 뭐 4천원부터 28만 한 7천원 구간, 요 구간은 강력한 현재는 주봉선 지지 라인이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는 분명히 반등이 저는 충분히 돌 수 있는 자리고 충분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까지 오면 더 좋고요. 그럼 제대로 한번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MACD가 지금 입을 벌고 있기 때문에 입을 좀 닫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등이 좀 들어오더라도 좀 약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어쨌든 드는데, 그거는 시장 상황 봐가면서 시장의 매매 동향, 장중의 SDI 매매 동향,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주의 움직임, 이런 것들 다 체킹하시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반등식에 내가 조금 더 높게 팔고 하다가 못 팔았습니다. 못 팔았을 경우에는 다시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내가 어제 매수한 가격이 29만 5천원이나 29만 4천원에 매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은 충분히 내 매수한 가격까지는 28만 5천원까지 온다 하더라도 한번 매도할 기회는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의 급락은 좀 만들기가 쉽지 않다. 미국 시장이 일단 하락에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도 내일 아침에는 뭐 한 번 더 잠깐 출렁임을 줄지를 몰라도 결국에는 종가상으로는 크게 많이 빠질 자리는 없는 듯하고, 일단 내일은요 그런 다음에 시장이 화요일이나 수요일 또는 이렇게 또는 월요일 하루로 끝날지 모두 반등을 좀 잘 체킹하시면서 단기 매매 중심으로 일단은 우리가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드리는 거 잘 꼼꼼히 잘 체킹하시면서 장중에 또 댓글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